왕기초 드로잉 인체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 몸에 입체감을 줘보려고 해요.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 졸라맨을 그렸었죠? 졸라맨을 보시면 몸통이 선으로 그려져서 앞을 보고 있는지 옆을 보고 있는지 바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살을 붙여서 그려보려고 해요. 바르게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얼굴을 그려주시고요. 선을 하나 쭉 그려주세요. 또 저번 시간랑 같은 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기본이에요. 우리 저번에 했던 이 선은요, 척추뼈예요. 이 척추뼈는 사람의 중심에 놓여지잖아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우리 그림의 중심이 되어줄 거예요. 중심이 되어준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을 이룰 거라는 뜻이에요. 자, 몸은 이렇게 네모나게 한번 그려볼까요? 동그랗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네모로 그릴 거예요. 얼굴과 살짝 떨어져서, 여기 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살짝 떨어지게 네모를 그려주시고요. 그 밑에 상자 하나를 더 그려서 엉덩이를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안 그리고 두 번에 나눠 그렸냐? 이 허리선 때문에 그래요. 이 허리선에 쑥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남겨놓고 엉덩이와 몸통을 그려줬어요. 팔은 어깨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쭉 그리면서 이 허리선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려줄 거예요. 이게 팔꿈치예요. 위에 팔만큼 아래도 쭉 그려줄 거예요. 이제 팔 완성. 다리도 쭉쭉 내려주고 관절을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기본 틀이 완성되었어요. 이 그림 어때 보이세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일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이세요? 남자이고 성인이다. 이 정도만 정하고 그려본 거예요. 여자를 그리려면 몸통이 남자들보다는 작을 거예요. 아래에 엉덩이 부분, 이 네모가 조금 더 커요. 그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해 골반이 여자들이 좀 더 벌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오, 모델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번엔 약간 덩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얼굴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번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보디빌더라든가 좀 근육질인 분들은 이 위에 네모가 역삼각형 모델 많이 원하시잖아요. 역삼각형이 되고 밑에는 상자를 그려주시고요. 거기에 다리를 그려주시고요. 이 팔꿈치의 위치는 어떤 체형을 갖고 있든 거의 비슷하게 이 허리선에서 끝나게 돼요. 한번 팔 부분에도 살을 좀 붙여볼게요. 지금 얼굴 크기는 개인차라고 치고 팔과 다리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한 편은 아닌 그런 남자분을 그린 건데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팔에도 근육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팔도 그렇게 도톰하지가 않은데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톰하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관절 있는 데서는 이렇게 살짝 나올 거고요.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좀 튼실해요. 아무리 없으신 분들이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근육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도 조금 더 울퉁불퉁해질 거예요. 얇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허벅지도. 제가 근육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것도 막 잘 그리진 못해요. 잘 그리시는 분은 이거를 근육 하나하나 되게 멋있게 그리시는데 저는 그냥 느낌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근육질인 몸매가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육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육질인 사람이 아무래도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팔뚝살 같은 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살집이 있는 체형은 어떨까요? 키는 크게 그리셔도 되고요. 작게 그리셔도 되는데 살집이 있을 때는 얼굴도 살이 쪄 있으니까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그리시는데 목이 더 붙어 있어요. 근육질 체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목이랑 어깨랑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대신에 근육질에서는 약간 좀 몸이 단단했다면 좀 살집이 있을 경우에 좀 동글동글해요. 전체적으로 크게 그려주시는데 이게 아까 전엔 역삼각형이었잖아요. 이번에 둥글둥글 전체적으로 커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폭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엉덩이를 그려주시는데 엉덩이도 같이 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팔과 다리가 생기게 되겠죠. 근육이 질이든 살집이 있든 이 허리선에 팔꿈치가 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고요. 다리는 관절을 이 바깥에다 그리는 것보다는 이 안쪽에다 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바깥 선을 그려주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살은 근육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이 잘 안 붙는 이런 관절 부분은 살이 잘 안 쪄요. 잘 보시면 아무리 살찐 사람도 이 손목이나 발목 같은 경우에는 살이 찌지가 않아요. 발목은 얇아진다는 거. 발목, 손목 같은 경우에는 얇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살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목은 잘 파묻혀지듯이 더 들어간다는 거. 여성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남성과 비교해서 어깨 폭은 좁아지고요. 이 엉덩이는 더 넓다고 말씀드렸죠. 여성의 경우는 근육질이 된다 라고 해도 뽀록하게 변하지는 않고요. 조금 어깨가 넓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엉덩이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 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넓다는 거. 여기에 또 다리를 쭉쭉 그려줘야겠죠. 여기 허리춤에서 팔꿈치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손은 허벅지 한 중간쯤 위치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근육 공부를 하시면 다리도 좀 더 튼실해지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사진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고요. 일반적인 몸매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얇게 그려주시되 선이 그냥 일자로 뚝쭉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살짝 휘어져 들어가면서 들어가게 돼요. 사진을 보면서 익혀 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살집이 있는 여성분의 경우에도 그려볼게요. 살이 찌면 얼굴도 찌니까 얼굴도 더 둥글둥글하게 그려주시고요. 살집이 있는 남자분과 마찬가지예요. 이 목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얼굴과 몸이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동그랗게, 얼마나 살찐 걸로 할지는 자신이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고요. 거기에도 같이 다리를 그려볼게요. 네, 살집이 있을 경우엔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해져요. 요 손목 있는데, 발목 있는 데는 거의 살이 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느 정도 살쪘냐에 따라서 요 배 라인은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약간 소세지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몸매가 돼요. 그리고 살이 찌면은 가슴도 같이 쪄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뭐 배가 접히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지금 몸매 차이, 체형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체형의 사람들을 단순화해서 그려봤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인체식 비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름답게 그리기 위한 비율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 전체적으로 얇아서 예뻐 보이죠? 우리가 선호하는 체형이기도 하고요. 인체 비율을 알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을 종이 위에 꺼내기가 쉬워져요. 허리 옆에 팔꿈치가 위치한다. 이것만 알아도 조금 그리기가 좀 편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인체 비례를 먼저 안 하고 이런 다양한 체형들을 먼저 봤느냐 하면요. 서양인이 다르고 동양인이 다르고 어린아이가 다르고 노인들도 다르고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운동을 했느냐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발달된 근육과 몸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이상적인 틀에 갇혀서 여기서 벗어나면 살쪘어, 못생겼어, 자기 관리도 안 하나 봐. 너무 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정답처럼 생각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둘러보세요.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남들과 다른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